20년 정도 전 내가 실제로 겪었던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초상현상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실제 경험했던 사건을 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꿈도 목표도 없이 동아리나 연구회 등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저 막연히 세월만 보내는 나태한 삶. 하는 일이래야 그런 나와 비슷한 목표도 없는 친구들인 K와 S와 함께 드라이브나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점점 질려서 어차피 드라이브를 할 거라면 페도를 탐색해보자는 의견이 누구의 입에서랄 것 없이 튀어나왔다. 페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나 폐쇄된 도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차로 갈 수 있는 범위만 가고 싶었기 때문에 폐쇄된 도로보다는 큰 도로가 생겨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좁은 도로라든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을 좁은 새길을 K가 가지고 있는 지프차를 이용해 드라이브하는 것 뿐이었다. 실증도 잘 내고 의욕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건 꽤나 재미있어서 질리지를 않았다. 페도가 보여주는 비일상적인 공간이 우리들의 성정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건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K가 좋은 데를 발견했어. 지금 가볼래? 하고 말했다. 새로운 페도 탐색 스팟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다. 오후 2시를 지났지만 아무런 예정도 없는 나와 S는 당연히 바로 가자는 이야기가 되어 K의 차로 그 현장으로 향했다. 장소는 대학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산길을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비스듬하게 좁은 길이 뻗어 있었다. 그 좁은 길로 들어서니 땅에는 잡초가 가득했고 자갈들이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 분명히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길이 있었나 하며 앞으로 나가보니 100m 정도를 가자 금세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다. 에? 이것뿐이냐? 나와 S는 자기도 모르게 불만을 터뜨렸지만 K는 우쭐한 표정으로 옆을 가리켰다. 저거 좀 봐봐. 그곳을 봤더니 도로 옆에는 산사태 방지용 콘크리트 둑이 쌓여 있었고 그게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간에 그게 끊기더니 일부분만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철조망 안으로 계속 길이 있는 것 같았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물론 철조망은 쳐져 있었어도 그 자체는 일반 철사로 고정되었을 뿐이라 끊어버리면 간단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보였다. 그리고 K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그 철사를 절단하고 우리들은 지프를 타고 봉쇄된 길 깊숙이 들어섰다. 솔직히 나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감각은 전혀 없었다. 철조망은 돌아와서 철사로 다시 연결하면 되고 그것보다 이런 봉쇄된 길을 차로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까의 길에서조차도 자갈들과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고 있었으니 어차피 계속 나아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길들은 조금만 더 가면 나무 기둥이 길을 막고 있어 갈 수 없을 거라고 봤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했던 것처럼 황폐한 광경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까의 길보다도 조금 더 깨끗해질 정도였다. 우리들은 그대로 차를 몰아
좁은 산길을 5분 정도 신중하게 계속해서 나아갔다. 잠시 후 눈앞에 터널이 나타났다. 터널이라기보다는 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쌓은 벽돌로 만든 로마 시대 수도교 같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길이도 4~5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폭도 지프차가 지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넓이로 우리들은 그대로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오니 길이 살짝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아스팔트 위에 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시작했다. 갑자기 S가 소리를 질렀다. 야! 잠깐만 멈춰봐! 저것 좀 봐! S가 가리킨 것은 차의 후방. 아까 빠져나왔던 터널 방향이었는데 봤더니 터널 출구를 넘어서 있는 것처럼 도리이가 서 있었던 것이다. 진사에나 있을 그 도리이가 터널 출입구에 딱 붙어 있듯이 세워져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터널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도리이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쩐지 섬뜩해진 우리들은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일단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기로 한다. 거기서 500m 정도 나아갔을까. 지금까지는 길 상태가 안 좋았어도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이었는데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뚝 끊기더니 거기부터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기분 나쁘게도 그 아스팔트와 흙길 경계선 양 끝으로 딱 사단 같은 게 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계로 뒤쪽이 아스팔트, 앞으로가 비포장도로처럼 보였다. 이쯤 되니 앞쪽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되었고 발길을 돌리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흙길이 되어서도 도로폭은 변함이 없었고 나무가 넘어져 있어 갈 수 없게 되는 일도 없었다. 단지 지금 생각해보면 바퀴 자국이 전혀 없었던 것과 봉쇄된 도로치고는 너무 깨끗했던 것을 그때 눈치챘어야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참을 가다 보니 지금까지의 산길이 거짓말이라도 되는 듯 넓게 터진 곳으로 나왔다. 우리 차가 달리는 도로 말고는 좌우 양쪽으로 평야만이 보이고 있었다. 눈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사용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느새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맑아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감동해버렸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란 말인가? 봉쇄된 도로 안쪽에 있으니까 폐촌이나 무언가인가? 우리들이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넓고 말끔한 땅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로 놀라웠다. 도대체 이 외길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길 앞쪽에 검은 건물이 희미하고 작게 보여왔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점점 커져가더니 형체를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초가집 같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초가집 건물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이런 크기의 초가집은 본 적이 없다. 학교 체육관 정도의 크기? 아니, 그 이상의 크기인가? 어째서
봉쇄된 길 안쪽으로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가? 게다가 그 건물 앞까지 도착해서 알게 된 거지만 지금까지 왔던 길은 이 건물로 통하는 외길이며 도중에 분기점 같은 것은 일체 없었던 점, 이 건물이 이 길의 종착점이라는 것, 폐촌이라고 생각되었으나 그런 집성촌이었던 곳도 없었고 이 건물 딱 한 채만 있어서 지금 온 이 길은 이 건물로 오기 위한 길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내려보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어째서 이렇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걸까 생각되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새소리나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초봄과도 같은 딱 좋은 기온으로 계속 여기에 남고 싶다는 착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어처구니 없는 초가 건물이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건물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초가 건물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상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낡고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한 목조이긴 해도 썩은 느낌은 전혀 없었다. 누군가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안에 들어가 볼래? 내가 제안하니 K는 그러자고 찬성했지만 S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 우선은 건물 주위를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았다. 건물의 문은 무거웠는데 잠겨있지 않아서 열 수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곰팡내 같은 캐캐 묵은 냄새가 났다. 죄송합니다. 누구 계세요? 아무런 대답도 없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역시 아무도 없구나 하고 살짝 안심된 나와 K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약간 어두웠지만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열어놓은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나무 판자가 깔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선반 같은 게 벽에 보였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 좌측 벽에는 미닫이 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 다시 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바닥과 벽뿐이었다. 위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정까지 전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용기가 필요했어도 그 미닫이 문을 열어보기로 한다. 여기까지 왔으니 조사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자 안쪽이 의외로 밝고 깨끗했다. 채광창 같은 게 위쪽으로 무수하게 설치되어 있는 듯 입구 쪽에 우리가 서 있는 공간보다도 밝았다. 그러나 그 방이 밝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 깨달았다. 일단은 어쨌든 넓었다. 마치 체육관 정도의 넓이였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안에 균등하게 5개 이상의 두꺼운 기둥이 땅에서 천정까지 뻗어 있었다. 이 굵기가 정말로 예사롭지가 않아 직경 3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으로 길이는 10m 이상은 되는 것이다. 야, 이런 큰 나무가 일본에 있기는 하냐? K의 말도 그럴듯했다. 이런 두꺼운 기둥은 본 적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기둥을 세운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K가 하고 소리를 냈다. 봤더니
5개의 기둥 중 한가운데에 있는 기둥에 무언가가 쓰인 부적 같은 게 못 같은 것으로 박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기둥에 박혀 있었다. 글씨는 붓으로 쓴 한자 같은 기호로도 보였으나 어떻게 읽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K가 뭐가 붙어있어 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 부적과 못 사이에 분명히 뭔가 바짝 말라붙은 덩어리 같은 것도 같이 붙어 있었다. 뭐가 같이 붙어 있는 걸까? 나와 K는 거의 동시에 위를 향했고 거의 동시에 그 해답을 찾았다. 박혀있던 것은 사람의 귀였다. 엄청난 수의 사람의 귀가 부적과 함께 기둥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썩어 문드러지거나 말라붙어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위쪽에 박혀있던 귀들은 사람의 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아마도 1000개는 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더욱 두려웠던 것은 위쪽에 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귀도 있었다. 위험해! 나와 K는 죽어라 달려서 그 방을 나왔고 들어왔던 입구에서도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곧바로 차로 달아나려고 했을 때였는데 그렇다. S가 없었다. 분명히 건물 외부를 돌아보겠다고 했었다. 뒷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나와 K는 전력으로 달려 건물 뒷곁으로 돌아갔다. 건물이 커서 뒷곁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뒷곁으로 돌아가니 거기에 S가 있었다. 그런데 뭔가 모습이 이상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채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도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건물 뒤로는 그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평야는 나무로 만들어진 간소한 받침대가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계속 늘어서 있었고 그 받침대 위에 촛불을 2-3개씩 불을 붙여놔서 빛나고 있었다. 그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지평선 저 너머까지 흐릿해질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뭐야? 위험해 여기! 나와 K의 목소리로 제정신이 들었는지 S가 우리를 알아채고 다가왔다. 그리고 나와 K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해온다. 야, 여기 해는 어디에 떠 있는 거냐? 태양. 그러고 보니 하늘은 푸르고 맑아 구름 한 점 없다. 그런데 태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밝은데 하늘 전체가 똑같은 밝기였다. 있잖아. 난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조용하지 않냐? 여기 오고부터 새소리나 다른 소리 한 번이나 들은 적 있어? 더 말해볼까? 여기 오는 도중의 길에도 풀 한 폭이 자라나 있지 않았었어. S는 이제 울먹이고 있었다. 여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나와 K는 S를 달래면서 차로 서둘러 돌아갔다. 중간에 건물 입구가 살짝 눈에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까 나와 K가 문을 열어놓은 채로 나왔을 텐데.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K가 운전해서
원래 있던 길로 돌아왔고 우리들은 간신히 처음에 패도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국도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우리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도 K도 S도 영적 장애나 저주 같은 현상은 일체 일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 셋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폐도의 입구 옆을 지나갈 때 전에 들어갔던 좁은 도로 자체가 튼튼한 문으로 봉쇄되어 있어 완전히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물론 지날 수 있다고 해도 이제 두 번 다시 그 길로 들어갈 생각은 없다.